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로맨스 스캠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는 한 2, 3년 전에 저희 고객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인스타그램 등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통해서 말을 걸어온대요. 그 다음 마치 연인이 된 것처럼 연출을 해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사정 등을 핑계 대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린 후에는 잠적을 하는, 즉 사기를 이런 식으로 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처음 들었을 때는 과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교묘하게 처음에는 소액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돈을 갈취하는 그런 수법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회생을 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건데요. 최근 회생 중인 고객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맨스 스캠, 쉽게 말하면 사기죠.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경우에도 개인 회생은 가능하세요. 로맨스 스캠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싱, 그 외에 기타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다 개인 회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기로 인해서 빚을 진 경우에 필수적으로 행할 행동이 있는데요.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이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단순히 계좌 이체를 한 기록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지인에게 돈을 준 것인지 법원으로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개인회생을 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신고를 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느 정도 법원에서도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구나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원금을 어느 정도 탕감받을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 전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을 끝까지 수행하게 되면 계좌이체 기록만 있다든지 또는 현금으로 출금한 기록만 남기 때문에요. 이 금액은 전액 청산 가치가 반영되면서 결국에는 사기 피해로 인한 금액 전액을 변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 원금을 어느 정도 탕감해 주는가, 이번 시간에는 로맨스 스캠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고 또 빚을 지게 된 경우 개인회생을 했을 때 이 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산가치, 즉 자산에 반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반적인 채무로 봐서 원금 탕감의 비중을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따져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사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은 제한 없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진행 중인 고객이 계신데요.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사기 피해, 로맨스 스캠으로 인한 피해 금액의 50%는 청산가치, 즉 자산으로 반영을 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천지방법원에서는 50%까지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명령이 나왔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기준이 전국 법원에 공통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는 일부 금액 정도는 자산으로, 즉 청산가치로 반영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서울회생법원에서는 특별히 청산가치나 자산으로 평가하지는 않으니까 탕감받는 데 제약이 없는 반면 지방법원에서는 피해 금액 중에 탕감받는데 어느 정도 제약이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로맨스 스캠으로 인해서 개인회생을 했을 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